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어느덧 2018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여기까지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2018년의 그 마지막 방송은 기업들은 미중 무역 합의 불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번 제가 금요일 날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구독자분 중에 그 한 분이 신유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데 연휴 바로 전에 거래업체들로부터 내년 3월 이후분 중국 생산을 모두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사업이 아주 크진 않지만 거래업체는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이고 그 업체들의 1년 중국 수입량이 하나로 대략 50조 원이 됩니다. 4개의 기업이 모두 동시에 중국 생산과 수입에 대한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유님은 그들만의 어떤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물론 이 4개의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제가 현실에서 겪는 일이니 루머도 아니고 그리고 뉴스도 아닌 사실 그 자체이고 구독자분들께 고려할 만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금요일 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27일이죠. 그 애플의 제조 공장이 이전한다는 그 뉴스도 함께 같이 나왔거든요. 이 소식을 잠깐만 또 연결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폭스콘이라는 위탁 업체를 통해서 조립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폭스콘의 그 조립 공장이 이전을 한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보면 애플 아이폰 조립 공장 이전 소식에 중국이 떨고 있다. 애플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폰 중국 조립 공장을 인도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하면 중국에서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 등에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애플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부터 대만 위탁 생산 업체인 후아이 정밀공, 그러니까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이 이제 인도 현지 공장에서 고가의 아이폰 제품 조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이폰 조립 작업은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의 스리퍼 룸푸드르 폭스콘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MC 산파스 타밀 나두주 산업장관은 이미 인도에서 중국 샤오미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는 폭스콘이 250억 루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4천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폭스콘의 투자로 이 지역에 일자리 2만 5천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반대로 말하면 중국에 이만큼의 그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이 4천억이라는 이 돈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플은 인도와 그 외 나라 등지로 중국에 있던 그 설비를 분산화해서 이전하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폭스콘을 통해 대부분의 아이폰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엑스폰 XS 등 최신형 제품은 중국 내 폭스콘 공장에서만 조립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인도에서는 현재 벵갈루루 위스트론 코프 공장에서 저가 모델인 아이폰 SE와 아이폰 6s 모델만 조립해왔다. 아이폰 XS와 같은
초고가 아이폰은 경제 수준이 낮은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서는 판매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포기를 하면서 인도로 이제 이전을 하겠다는 뜻인데, 애플이 중국을 탈출해서 인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의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베트남 국영 매체에 따르면 폭스콘은 이미 베트남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엄청난 그 제조 공장과 그 인프라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것을 인도, 베트남 등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폭스콘은 앞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폭스콘의 고위 경영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나부켄타 싱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리서치 부대표는 폭스콘을 통해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넓히는 것은 애플이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의 위험을 해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애플 트루디 뮬러 대변인은 아이폰의 인도 현지 생산 관련 논평 요청을 거부했으며 폭스콘도 제품 생산과 관련한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애플의 또 다른 그 위탁 업체 그 페가트론도 내년 가동을 목표로 중국 현지의 조립 공장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제3국으로 분산해서 이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가트론은 아이폰 XR 생산량의 25%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폭스콘이 전부 맡고 있는데 페가트론 측도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상 폭스콘이 이렇게 움직이면 페가트론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 이 공장들은 여기서 개발된 제조된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판매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결심했다라는 얘기는 앞서 그 신유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의 엄청난 그 대규모 그 제조 시설, 인프라를 포기할 정도라면 사실상 그 미중 무역 전쟁이 2월 달에 잘 협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지 그런 설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은 미리 어떤 언지를 정부로부터 받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트럼프의 그 미중 무역 합의 시한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무역 전쟁을 빙자한 패권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4차 산업의 그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제 길목인데 중국의 그 제조 2025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양보는 할 수 있습니다.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의 양보는 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포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미국은 전면적인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미중 무역 합의라는 표현으로 그 2019년 2월까지 협상 기간을 가지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잠시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의미가 오히려 더 큰 상태입니다. 이 3개월 동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업들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미중 무역 합의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조 공장을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등 그 외에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춘 기업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나은 거고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그 재정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업들은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불발이 되면 그 사태를 그대로 맞이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3월부터 격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채권 시장에서도 예상하고 있기를 2019년부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고 실제로 25% 관세 폭탄이 모든 제품들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빠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지표상으로 표출이 될 겁니다. 빠르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계획도 추가로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제2금융권 그리고 여기에 비은행권 뭐 대부업들이죠. 이에 대한 그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 그리고 2015년 디딤돌 대출과 안심 대출이 이제 큰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대출을 처음 받기 시작한 분들이 2014년 1월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슬슬 그 5년 거치 만료가 됩니다. 2019년 1월부로 이제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사실상 2019년 2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취약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원리금 상환. 그래서 이것들이 연계되어서 내년 그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합의가 불발이 되면 2019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019년 하반기에 그 실업률이 뭐 지금도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곳곳에 지뢰가 많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그 2018년 7월 초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러한 주제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잘해봐야 올해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될까? 잘하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관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가볍게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물론 그 마음가짐은 가볍지 않았지만 영상 자체들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톤 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정리된 상태로 방송을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관심 덕분에 저 역시도 방송에 더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방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처음에 그 부자연스러웠던 그 말투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졌고 처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톤과 그리고 어떤 매너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발전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문의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를 보면 제가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방송을 해서 제가 모든 것을 어, 짊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정보를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방송, 그리고 진실된 방송이 어, 이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중간중간에 성장을 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주고받고, 그리고 정보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저도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그 관심과 응원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나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뭐 처음부터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송으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그 경제 관련 유튜브를 보면은 댓글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의 그 댓글만큼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그 댓글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그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댓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한 토론장을 만들어주신 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19년 3월, 4월경부터 아마 4월, 실제적으로는 4월부터가 될 것 같아요. 4월부터 광고로 발생되는 그 수익 중의 일부를 어린이들 또는 몇몇 아이들을 이제 제가 실제로 확인해서 직접 후원하는 방식 형태로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 구독자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8년이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났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을 되돌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조금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눈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되겠죠. 그 속에서도 현실을 계속 냉정히 바라보면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겠고요. 2019년에도 여러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길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양력상으로는 내일이 이제 새해죠. 모두 다 그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